골랐어! 4.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아빠, 소화기 사오셨어요? 오늘 사무실에 조그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기 덕분에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단다. 우리 집도 대비해야지. 아휴, 처음 불이 났을 때 소화기는 소방차처럼 큰 역할을 하지. 잘했구나. 그런데 소화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을 끌 수 있죠? 소화기를 살펴보기 전에 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해하기 쉽단다. 불은 불에 타는 물질, 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애면 불을 끌 수 있지. 화재 현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산소를 차단하는 거란다. 그럼 소화기에서 나오는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산소를 차단하는 건가요? 맞아, 그런 원리이지. 흔히 보는 분말 소화기 안에는 밀가루처럼 생긴 인산 암모늄이란 약재와 약재가 발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소가스가 들어있단다. 이런 분말을 화재 현장에 뿌리면 분말이 타는 물질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 불이 꺼지게 되는 거란다. 아이고, 그럼 분말 소화기 말고 다른 소화기도 있나? 예. 이산화탄소 강화액, 포말, 할론 소화기 등이 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유류, 전기 화재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할론 소화기도 전기 유리 화재용이에요. 소화기 하나만 있으면 불 끄는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소화기 겉부분에 백색, 황색, 청색 세 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 백색은 A급 일반 화재, 목재, 섬유 화재, 황색은 B급 유리 화재, 청색은 C급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상가에서는 소화기로 웬만한 화재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지. 전기나 유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던데 꼭 소화기를 사용해야겠어요. 석유 화재에 물을 부으면 불이 더 번지고 전기 화재는 물을 부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실습해보면 안 돼요? 그래, 소화기만 준비해놓고 필요한 순간에 당황해서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마당에 나가서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힘껏 잡아당긴다.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한다.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한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린다. 그런데 불 앞에 가는 게 무서울 것 같아. 무조건 소화기를 들고 불 앞에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 불이 났을 경우 바람에 불씨가 날아올 수도 있고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약재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바람을 등진 방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해요. 실내라면 대피하기 쉬운 출입구 근처에서 끄는 게 좋다는군요. 그런데 한 번 쓴 소화기는 버리나요? 건전지 충전하듯이 다시 충약해서 쓸 수 있단다. 그런데 소화기를 어디에 둘까?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여기가 좋겠네요. 직사광선도 비치지 않고 서늘하고 괜찮겠죠? 이 정도면 소화기가 부식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화기는 몇 개나 준비해야 하는 거냐? 보행거리 20m 이내에 하나씩 놓아야 하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장은 점포마다, 아파트는 세대별로, 차량에도 하나씩 비치해야 해요.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재가 굳지 않도록 흔들어주고 압력 게이지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소화기 정기 점검표를 보면서 매달 소화기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흔들고 이상 여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집 소화기 담당 아저씨 잘 부탁합니다. 내일은 아빠 회사도 소화훈련 하는데 잘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방제 빌딩의 소방훈련 날입니다. 지금부터 옥내 소화전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2인 1조로 사용하는데
먼저 한 명은 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를 길게 펼칩니다. 그리고 노즐을 연결하여 불 근처까지 간 후 다른 사람에게 방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소화전 함 안 좌측에 개폐 밸브를 열어 물을 틉니다. 그리고 노즐 잡은 사람과 함께 불을 끄도록 합니다. 불을 끄고 나면 이번엔 반대로 개폐 밸브를 잠그세요. 그리고 호스를 잘 말린 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접어서 보관합니다. 과거에 설치된 소화전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옥내 소화전 개폐 밸브를 열기 전에 온오프를 눌러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인 1조로 조를 짜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레이식 소화기 하나 샀어요. 조그만 불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편하겠구나. 나도 사용할 수 있겠어. 일반 소화기에 스프레이식 소화기까지. 우리 집은 초기 화재 진화는 걱정 없겠어요. 저는 어린이 소방관 할래요. 행동아, 아빠는 주차하고 갈 테니까 2층에 있는 자전거 매장에 영호랑 먼저 가 있어. 엄마는 5층 여성복 매장에 들렀다가 자전거 매장으로 갈게. 알겠어요. 행동이는 좋겠다. 부모님이 자전거도 사주시고. 당연히 좋지. 오늘만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빠는 주차하고 오신댔고 엄마는 여성복 매장에 들리신다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좀 보고 있자. 근데 아까부터 좀 숨 쉬는 게 답답하지 않아? 눈도 좀 매운 것 같고. 그래? 갑자기 왜? 뭐? 길? 계단은 안 되겠어요. 연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린 밖으로 뛰어내립시다. 네? 이 높은 데서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구조대원분들이 아래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 안전 매트 위로 뛰어내립시다. 저게 뭔데요? 무서워요. 어떻게 믿고 뛰어내려요? 공기 안전 매트는 불이 났을 때 우리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공기의 탄력성을 이용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탈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모두 창고로 가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뛰어내리면 되는데요? 자, 우선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세요. 매트 중앙을 향해서 가볍게 낙하하는 겁니다. 엉덩이와 등이 매트에 먼저 닿도록 L자형 자세로 뛰어내리세요. 남자분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서 목과 머리를 보호하고, 이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손을 X자형으로 가슴에 댄 후 고개를 숙인 채 뛰시는 겁니다. 무서운데 그냥 다 같이 뛰어내리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공기 안전 매트는 반드시 1회에 한 명씩 안전하게 낙하한 후에 다음 사람이 낙하해야 안전합니다. 낙하하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 신속하게 매트를 빠져나가야 하고요. 아셨죠? 구조대원님, 지금 뛰어내려도 됩니까? 네, 지금 뛰어내리셔도 됩니다. 지금 구조대원이 뛰어내려도 된다고 하니 한번 해봅시다. 어떡해요, 행동이 엄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우린 여기 갇혔어요. 침착해요. 여기 왕관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우리. 이 끈 하나로 어떻게 믿고 내려가요? 끊어지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처럼 불이 나서 건물에 갇혔을 때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피난기구라고요. 자,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여기 지지대를 설치하고 지지대 고리에 왕관기 후크를 걸게요. 이제 창밖으로 로프리를 내린 다음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이제 우린 한 명씩 2주를 통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땐 벽에 부딪히지 않게 벽을 짚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이대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손발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예선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만 기억해요.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허공에서 크게 몸을 흔들거나 하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벨트가 빠져 떨어질 수 있으니 절대 양팔을 위로 들어올리면 안 돼요. 알았죠? 알겠어요. 행동이 엄마도 어서 빠져나오셔야 해요. 걱정 말아요. 예선마 무사히 내려보내고 우리 가족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나를 지킬 테니까. 행동아, 괜찮니? 아무것도 안 보여. 나 괜찮아. 영호야, 이쪽이야. 벽 쪽으로 와, 어서.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뛰어나가자. 여긴 2층이라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야. 안 돼. 지금 정전에다가 연기 때문에 앞이 전혀 안 보여서 함부로 움직였다간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우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몸을 낮춰. 몸을 낮게 숙인 다음 유도등을 따라 벽 쪽으로 붙어서 움직여. 알았어. 영호야, 젖은 손수건이나 옷가지가 있으면 얼른 코와 입을 가려. 그리고 자세를 계속 낮춘 상태로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내 뒤로 계속 걸어. 응, 알겠어. 행동아, 앞에 비상구 불빛이 보여. 살았다. 됐다. 비상구로 빨리 빠져나가자. 엄마, 아빠, 행동아. 무사했구나. 천만 다행이다.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다행히 지난번 교육 때문에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정말 그때 온 가족이 소방서에서 화재 시 대피 방법 교육받기를 잘했구나. 모두 자랑스럽고 무사해서 정말 고마워. 불이 얼마나 무섭고 또 화재가 얼마나 큰 재난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요, 엄마. 그리고 아빠, 영호한테도 가족과 함께 소방서에서 꼭 화재 시 대피 방법 교육을 받아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래, 맞다. 가족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꼭 지키자꾸나. 3. 자나깨나 불조심. 불이 나면 복도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복도로 불과 유독가스가 퍼져서 피해가 더 커지는데 아무리 불편해도 방화문은 항상 닫아야 해. 누가 금연 건물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고 쓰레기통에 버렸군.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불 때문에 불이 나면 어쩌려고. 화재 예방 점검표를 붙여놓았네. 휴지통 비우기, 전열기 코드 뽑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설마 하고 방심하다가 대형 화재가 되지. 오늘부터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겠군. 오늘은 시장 소방점검 하는 날인가 봐요. 그래, 시장도 미리 대비해야지.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배를 새로 교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서 난로 사용이 많은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복도에 마구 쌓으면 화재 시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치우도록 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화재 예방 점검을 했었는데요.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주택 소방 안전 점검 창구를 마련하고 각 가정을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해요. 우리도 신청해야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화재로 피해를 입게 되면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에서 화재 증명서를 발급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세금 납부 연기를 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고 불에 탄 돈도 교환할 수 있단다. 응? 하지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주의한다면 이런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우리 행동이가 훌륭한 소방 전문가구나. 2. 소방훈련으로 화재를 이기자. 지금부터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불이야!
밖으로 나가려고 갑자기 문을 열면 위험합니다. 먼저 손잡이를 한 번 만져봐서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면 불길이 번졌다는 뜻이므로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나 수건으로 문틈을 빈틈없이 막아야겠어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몸은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물에 적신 담요 같은 것을 몸에 두르면 좋아요. 엄마 옷에 불이 붙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침착해야 해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재빨리 바닥에 몸을 굴러서 불을 꺼야 해요. 이불이나 카펫을 몸에 감아도 돼요.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났으니까 반대 방향인 창문 쪽으로 다 같이 나가요. 빨리 119에 신고해야지. 제가 신고할게요. 여기 행복동 100번지 한국약국 건너편 집인데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집 소방훈련 모습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가정주택이라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쉽지만 만약 고층 건물이나 지하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를 못해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서 흰천 같은 것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해야죠. 맞아. 고층 건물에서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전이 돼서 안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계단으로 내려가야 해요.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면 반대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해요. 언제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해요. 제가 들고 있는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을 테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게 준비합시다. 아빠, 내일은 지하철 소방훈련을 하러 가는 날이죠. 내일도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오늘은 행동이 가족을 위해 지하철에서의 대피 방법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노약자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끄도록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죠? 각 객실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수동으로 문 여는 방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출입문 쪽 의자 옆면 아래에 있는 뚜껑을 여세요. 그리고 뚜껑 속에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잠시 기다린 후 문을 열면 됩니다.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면 되나요? 비상구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먼저 옷이나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 유도등을 따라가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또는 벽면을 짚고 따라 나가면 됩니다. 만약 지상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대피 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해서 인근역으로 대피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 지하철역마다 방독면이나 손전등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유사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소방훈련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서도 소방훈련을 한대요. 제가 대표로 잘 배워오겠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두 줄로 선생님하고 화살표가 그려진 비상구를 따라 밖으로 나오세요. 선생님 허락 없이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오른쪽에서 불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 방향 출입구 쪽으로 나갈 거예요. 대피 장소인 운동장으로 무사히 나왔어요. 소방학교에 2층 교실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혹시 빠진 사람이 있나 인원 점검하겠어요? 하나, 둘, 셋.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나왔나요?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조심해서 소화기로 불을 끄세요. 오늘 소방훈련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소방훈련을 열심히 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질서 있게 대피해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눠준 종이는 가정화재 예방점검표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내 생일이니까 제가 촛불 붙일게요. 행동아, 안 돼! 불이에요, 불. 아휴, 다행이네. 죄송해요.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가 되는 거야. 1. 무서운 화마, 불. 지금부터 우리 가족 안전회의, 화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과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해마다 3만여 건씩 발생하여 5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난이에요. 불조심을 늘 강조하는데도 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 증가하고 사람과 시설이 많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대형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지. 그리고 사회나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단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 사고가 30% 이상으로 제일 많고 담뱃불이 두 번째, 방화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큰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지난 2005년 12월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재래시장은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에 타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대형 화재 위험이 높지. 특히 낡은 재래시장 건물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구나. 최근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차량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인화물질인 유리와 가스를 사용하고 전기 배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매우 위험한 편이죠. 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뉴스를 듣곤 하는데요. 이런 곳의 화재는 건물이나 기계, 원자재가 불에 타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 차질로 인한 2차 손실도 많아서 더 걱정이에요. 조그만 불씨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화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꾸나